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그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개발처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오늘 발표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 소개, 채용 절차, 근무지 배치 및 교육, 그리고 기타 채용 정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 연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관은 1989년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24년까지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등급제, 그리고 축산물 유통조사 업무를 대표 업무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영 목표는 축산 유통의 발전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미션과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 유통 전문 기관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가치로는 안실협공상이라고 저는 외우는데요. 안전, 실용, 혁신, 공정, 상생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같은 저희 경영 목표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질문에 녹여서 답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인재상은 지식과 행동으로 소통하고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카페인입니다. 이 해당 인재상 같은 경우도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관은 본원이 세종에 위치해 있고 전국에 10개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 수는 450명에서 500여 명 사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기관은 전 직군 모두 전국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조직도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의 본원과 지원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조직도인데요. 저희 지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총 10개 지원이 있고 보통 신규 직원분들 같은 경우 신규 평가직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으로 배치가 되고 신규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는 본원에 배치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대표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명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축산물 품질 평가 사업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계란, 오리, 그리고 말과 벌꿀 등 등급 판정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정보를 활용하고 이 등급 정보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목표입니다. 다음 사업은 축산물 이력제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오는 다양한 이력 정보들을 관리해서 어떤 DNA 시료 채취를 한다 하고 동일성 검사를 한다 하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사업인데요. 저희 미션과 비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앞으로의 점점 더 커지게 될 사업이고 점점 더 중요하게 될 사업이 축산물 유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 유통되면서 그때 나오는 가격, 비용, 경로 같은 유통 단계별의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정책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화상 경매라든지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라든지 학교 급식 가격 산정 표준 모델을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신규 사업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조금 더 이러한 유통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규 직원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축산물 유통 사업 그리고 유통 관련 본인의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어필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채용 직군과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은 보통 크게 4가지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축산물 품질 평가직, 행정직, 운영직 그리고 체험형 청년 인턴 크게 4가지 직군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직 같은 경우는 일반 정규직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이때 평가직 분들은 응시 자격이 축산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직은 6급 수준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고 전국 순환 근무가 원칙이십니다. 저희 기관의 77% 정도가 평가직이니만큼 대부분 평가직 채용이 제일 많은 채용 직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역시 일반 정규직으로 다만 이분들은 전공 제한이 없고 응시 자격이 전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상관없이 전공에 상관없이 행정직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6급 또는 7급으로 입사하시게 되는데 6급은 대졸 수준의 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7급은 고졸 채용으로 저희가 제한 경쟁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행정직 고졸 분들 같은 경우는 7급으로 입사하시게 됩니다. 행정직 역시 전국 순환 근무가 원칙이고요. 구성 비율은 13% 정도로 이 구성 비율 같은 경우는 행정직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직입니다. 운영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다급으로 입사하시게 됩니다. 운영직은 상담, 사무보조, 전기, 기계, 경비, 미화, 안내 등으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요. 주로 채용 시에 채용 공고문에 근무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운영직 같은 경우 운영직 경비나 미화나 안내 같은 경우는 본원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는 각 지원 등으로 그 근무지가 공고문에 적혀져 있으므로 공고문을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운영직의 구성 비율은 전체 중에 8% 정도가 운영직군이십니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계약직으로 만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을 뽑고 있는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내외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채용 공고상에도 근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그 공고문을 보시고 본인이 가고 싶은 근무지에 체크를 하셔서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청년 인턴분들은 행정 업무 보조, 사무 보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청년 인턴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 지원을 하실 때 평가직이든 행정직이든 그 가점이 있으니 청년 인턴을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정규직 채용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용 절차입니다. 저희 채용 절차는 다른 기관과 거의 유사한데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신체 검사, 결격 사유 조회까지 이 단계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크게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되는데 입사 지원서에서는 응시 자격이 적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반 정규직 6급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 중에 하나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축산물 품질 평가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인자로 제한 경쟁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점 같은 경우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직군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가점 같은 경우는 공고문을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평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6문항이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 기관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이하다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거의 없는데 탈락의 주된 이유는 블라인드 위반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위반 사항을 적진 않으셨는지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신다면 서류 전형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형평적 인력 대상자들에게 가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앞에 보이는 화면 또는 저희 기관 공고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공통적으로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보게 됩니다. 인성검사는 적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부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즉 NCS 같은 경우는 50문항 내외로 사지선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50문항을 본다면 평가직은 25문항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가직은 NCS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평가를 75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평가직의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 같은 경우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 관련 미생물학 총 3과목을 보고 있고, 각 25문항으로 총 75문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게 채용 때마다 매번 다른데, 보통은 인성검사와 NCS를 필기에서 보고 면접에서 직무 면접을 보는, 일반 면접과 직무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필기에서 인성검사, NCS를 보고 또 전공시험을 보고 면접에서는 전공 면접을 안 보는, 이런 식으로 행정직은 매번 공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역시 매번 나오는 공고문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직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좀 탈락자가 많은 편인데, 특히 축산학개론, 식육학은 많이 좀 축산 관련 학과 전공자시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신데, 축산식품 관련 미생물학에서 좀 많이 과락자가 나오고 탈락자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후기를 들어보면 미생물학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탈락자가 많다 보니까 좀 너무 깊게 문제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수준의 미생물학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미생물학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오셔야 미생물학에서 탈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저희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험 상한 면접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이런 경험과 상황에 기반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가직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에서 전공 관련 지식을 물어보다 보니 면접에서는 전공 관련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닌 이런 일반적인 경험 상한 면접을 하나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필기 전형에서 전공 시험을 안 보고 그냥 NCS만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면접에서 전공 면접이나 발표 면접을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면접은 전공 지식이나 채용 직무에 적합한지 그런 관련 질문을 드리게 되고,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된 주제에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발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전공 필기 시험을 본 경우, 평가직 같은 경우 전공 필기시험 결과와 면접 결과를 50대 50으로 반영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면접 차수가 2차인 경우,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각 60점 이상이고 각각의 면접을 50대 50으로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공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라면, 즉 평가직 분들의 경우에는 면접도 중요하지만 필기시험이 최종 합격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점수를 조금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가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수습 기간은 3개월인데요. 특이하게 축산물 품질 평가직은 기본 교육 3개월, 적응 교육 3개월, 총 6개월이 지나야 정식으로 축산물 품질 평가사로 임용이 되십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 교육, 적응 교육 총 6개월 동안은 합숙을 하면서 그 특정 지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면직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수습기간 끝난 후 수습평가 결과, 그리고 본인 희망 근무지, 그리고 저희 기관의 인력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초 근무지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순환근무 원칙은 3, 4년 주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리후생 제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효도휴가비 복지 포인트를 매년 지급하고 있고 연간 1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저희 기관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다양한 휴직제도, 유연근무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이 아무래도 전국에 있다 보니 관사가 지원마다 있는데 이 관사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보 원칙을 최근에 다시 설정을 해서 최초 근무지는 희망 근무지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맞춰서 그쪽에 있는 지원으로 배치를 최초 2, 3년 동안은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원칙을 그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관사 같은 경우도 신규 직원이 원한다면 신규 직원을 1순위로 관사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원칙을 설정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사 담당자가 거주는 아니고 상시 있으니 항상 뭐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답변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다른 응시자분들과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뭐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 채용방에서 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보들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기관 유튜브도 있고 기관 인스타도 좀 활발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한번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평가직에 관련해서는 조금 생소하시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저희 그 유튜브에 아무튼 출근 그 축산물 품질 평가사 편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접적으로나마 아실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채용을 준비하실 때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 뭐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분들의 입사 수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기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관 사보라든지 원장님 뭐 인사 말씀, 신년사 이런 것들 다 채용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기관 홈페이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채용 준비를 해주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행정직하고 평가직하고의 연봉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평가직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한 이후에 6개월 정도 교육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연봉 차이는 없는데 평가직 분들 같은 경우는 출장이 조금 행정직 분들보다는 많은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장비 정도의 차이 정도는 있지만 기본적인 연봉은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교육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렇게 기본 교육, 적응 교육이 있는데 기본 교육은 3개월 동안 충북 지원이라는 곳에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고 나머지 3개월은 지원으로 배치가 돼서 실제로 평가사 업무를 적응을 하는 3개월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본인이 거주지는 좀 찾아서 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면접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평가직 같은 경우에 발표 면접을 보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발표 주제는 전공과 관련된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직 같은 경우는 그 전공 시험을 필기 전형에서 보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 경험 면접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면접을 따로 보진 않고 발표 면접도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다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